봄이 찾아왔을 땐 봄나물을 다들 챙겨 드실 겁니다. 그중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릅을 많이들 드시고 계실 텐데요. 두릅에는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맛도 2배, 영양도 2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두릅의 효능과 궁합, 그리고 부작용들과 같은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는 5060 건강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5060 건강 채널 많은 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릅의 효능. 두릅은 봄나물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듯 매우 많은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물류 채소들과는 다르게 단백질, 비타민C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100g을 기준으로 21kcal 정도라 열량이 낮은 나물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과 B2, 철분, 섬유질, 칼슘 등의 영양소까지 고르게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릅의 껍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을 요리해서 드실 때에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사포닌이란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좋습니다. 게다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어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릅에는 두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 정유라는 성분으로 인해 나오는 것인데요. 두릅의 냄새를 맡다 보면 신경 안정 효과를 주는 정유 성분 때문에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절로 몸에 활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머리를 맑게 하여 집중력이 높아지게끔 하고 밤에 편안히 잘 수 있게끔 숙면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열량도 낮은 데다가 식이섬유의 함량은 높아서 약간만 먹어주어도 오랜 시간 포만감을 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포만감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고 불필요하게 야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릅 고르는 법. 그럼 지금부터는 두릅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신선한 두릅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져보았을 때 줄기가 연하고 탄력이 있으며 수분감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잎 쪽을 보았을 때 어린 새순이 자라고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식감이 부드러워 섭취에 용이하고 새순의 끝부분을 보았을 때 잎이 오므라들어 있다면 신선한 두릅입니다. 단, 유관상 잎이나 줄기에 반점이 있거나 시들었다면 신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순과 나무 껍질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은 길이가 비슷한 것이 좋고 껍질이 많이 말라 있다면 수확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일 수 있기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 보관 방법. 두릅을 보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데쳐서 보관을 하는 방법인데요. 두릅을 깨끗하게 씻고 가지치기를 한 다음 겉껍질을 벗겨낸 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줍니다. 그 후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 가볍게 잘라 밀폐용기에 보관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최대 1개월까지 보관을 할 수 있고 두릅 특유의 쓴맛이 조금은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오래 보관을 하게 될 경우 아삭한 식감이 줄어들고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고 두릅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 가능 기간이 2에서 3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과 궁합 좋은 음식. 두릅의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두부와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부는 고단백 고영양 식품으로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두부 속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릅과 함께 섭취를 해준다면 두릅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K가 두부의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고 관절의 칼슘 손상을 방지해주면서 더욱 건강하게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도 두부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소고기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 두릅이 가진 영양 성분들이 몸에 골고루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맛도 좋아 두릅 소고기 마리로 조리를 해 드셔도 좋습니다. 두릅을 30초간 데치고 소고기에 데친 두릅을 올린 뒤 돌돌 말아줍니다.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 구워주면 맛있고 영양 가득한 두릅 소고기 마리가 완성됩니다. 또한 두릅은 두릅 숙회를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초고추장을 곁들여 드시면 아주 맛있는데 초고추장에는 나트륨과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초고추장 대신 된장과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릅된장 무침인데요. 두릅을 손질하여 뜨거운 물에 데친 뒤 준비해둔 양념장과 된장을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맛있는 두릅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식감은 식감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챙길 수 있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두릅과 궁합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퓨린입니다. 퓨린은 두릅에 가득 들어있는 성분으로서 몸속의 요산 수치를 상승시켜 과도할 경우에는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퓨린은 단백질의 일종이기에 대부분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나 아스파라거스나 두릅과 같은 채소에도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나 똑같이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꽁치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 그리고 새우, 깨 같은 갑각류 음식, 붉은 빛을 띠는 돼지고기나 맥주 등의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해당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과 같이 와파린 계열의 약물,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두릅의 과다한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약들의 경우에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게끔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약물인데요. 두릅의 비타민 K는 혈관의 상처를 치유시키면서 상처가 응고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면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다면 적어도 약을 드시고 몇 시간 정도가 지난 뒤 두릅을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릅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두릅은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의 줄기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를 하는 것은 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영양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꼭 데치는 과정을 거치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정리.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두릅은 비타민 K, 칼슘, 철분, 단백질 등의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g을 기준으로 칼로리는 21kcal 정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의 껍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사포닌은 항암,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두릅에는 특유의 향을 내어주는 정유라는 것이 있는데 정유는 심신 안정에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수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는 낮은 데다가 식이섬유는 가득 함유하고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릅을 고르실 때에는 수분감이 있고 줄기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며 잎이 확 펼쳐져 있지 않고 오므라들어 있는 것이 신선한 두릅인 이러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골라주시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거나 줄기가 지나치게 말라있는 경우라면 오래된 두릅이니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은 데쳐서 보관하는 방법, 생으로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데쳐서 보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줄어들고 영양소가 약간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냉동 보관 시 최대 1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생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식감도 영양소도 온전히 섭취를 할 수 있는 대신 보관 방법이 매우 짧기 때문에 2에서 3일 내에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릅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두부, 소고기, 된장입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에 두릅을 말아서 구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초고추장 대신 된장을 택해 주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은 퓨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퓨린이 들어있거나 혹은 단백질이 과도한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해준다면 상극 반응을 일으켜 통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꽁치, 고등어, 새우, 깨, 붉은 돼지고기 등의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피해 주셔야 하며 와파린 계열, 아스피린 계통의 약물과도 상극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약 복용 몇 시간 전에는 두릅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의 줄기 부분에는 독성이 있어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 및 복통, 설사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니 귀찮으시더라도 생으로 섭취하지 마시고 꼭 한번 데치는 과정을 거쳐 다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는 5060 건강 채널이었습니다.